네, 이번에는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선생님 어렸을 때 배웠는데, 왜 감수 분열이냐? 수가 줄어요. 무슨 수가 줄느냐? 염색체의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분열이죠. 정확하게 얼마로 줄어드느냐? 원래 가지고 있던 염색체의 개수의 2분의 1 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을 감수 분열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은 이제 46개의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줬느냐? 정자가 23개, 난자가 23개. 그래서 합쳐져서 46개가 된 거다. 그러면 이 정자 23개, 난자 23개는 누가 줬느냐? 각각 여러분들의 아빠와 엄마가 줬겠죠. 네, 절반씩. 그래서 이렇게 원래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생식세포만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이런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에 항상 이제 간기가 있어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는 체세포 분열과 똑같아요. 체세포 분열과. 그래서 일단은 세포가 커야 되죠. 커지고. 그리고 유전 물질의 복제가 일어난다. 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DNA의 복제가 일어나요. 간기.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핵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은 안 보입니다. 안은 안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염색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염색체가 4개인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간기에서는 유전 물질의 복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간기에서. 네, 간기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열 전인데 역시나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로 뭐가 복제가 일어나냐면은 유전 물질의 복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한 묶음이 된 결과가 전기 때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때는 어떤 식으로 관측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도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염색체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얘네들 각각은 상동염색체입니다. 상동염색체.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잠깐 볼게요. 전기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달라붙어요. 지금 뭐가 달라붙었는지 한번 볼게요. 상동염색체 2개가 달라붙어 접합을 해버려요.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염색체의 개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도 한데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이 순간에 뭐를 교환을 하냐면은요. 아빠한테 물려받은 것, 엄마한테 물려받은 그런 유전 정보들을 섞어버려. 섞어버려. 그러면서 염색체 조합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조합이 다양해져.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개의 얘네들은 상동염색체인데 왼쪽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상동염색체예요. 한 쌍의. 이 상동염색체가 뭐를 하냐면은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결합을 하면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 상동 염색체끼리 결합을 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염색체, 얘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그런 정보들을 얘가 랜덤하게 섞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섞어버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은 아빠의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 절반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는 그 아버지가 받은 거, 엄마가 받은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난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혹은 정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정자가 나온다. 혹은 난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식세포는 결국은 여기 상동염색체가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상동염색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요게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유전 정보들을 섞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조금 나중에 이야기인데 유전적인 다양성이 생겨요. 이게 다양성이 생긴다라는 말은 결국은 환경에 적응하기가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요것과 요거를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가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가염색체. 그래서 이 형태가 보이는 부분은 무슨 분열이나 생식세포 분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까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 것 중에 하나가 방추사가 생긴다고 그랬었는데요. 똑같이 방추사 생깁니다. 이렇게 실같이 방추사가 생깁니다. 일단 전기부터 앞에 거를 잠깐 볼게요. 앞에 거에서 여기 염색체가 몇 개였냐 이거죠. 하나, 둘, 셋, 넷이었죠. 문제가 있냐면은 앞에 거 잠깐 볼게요. 일단은 이 간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복제가 이제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유전 물질의 복제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생식세포 분열은요. 처음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감수 1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감수 2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감수 1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동염색체가 결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이가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포인트. 그리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염색체의 존재, 전기 때, 그리고 말기 때 염색체의 수 절반.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감수 1분열입니다. 감수 1분열. 그러면은 감수 2분열은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요. 두 개의 요 분열을 우리가 감수 1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가지고 있는 세포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똑같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양이 똑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가염색체 만들어지면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염색체의 조합이 다양해져요. 네, 그리고 중기로 넘어갑니다. 중기. 체세포 분열의 중기와 똑같아요. 네,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은 아까 상동염색체끼리 체세포 분열은 결합을 안 했어. 한 쌍의 염색체, 상동염색체끼리 결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으로 배열이 됐거든요. 여기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결합을 했죠. 이렇게 붙었죠. 붙어버렸어. 그래서 얘네들이 가운데로 배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전기 때 여기에서는 그러면 생긴 방추사가 어디를 연결을 하냐? 이렇게 연결을 하죠. 방추사가.
그리고 세포 중앙에 배치가 됐다 보니까 역시나 관찰은 제일 잘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얘네들이 쪼개지겠죠. 어떻게 쪼개지냐?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쪼개졌겠죠. 그리고 방추사는 계속 얘네들을 연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끌어당긴 거죠, 방추사 쪽에서. 네, 그리고 말기를 갑니다. 네, 말기를 가면은 이제 결국은 이 세포가 만약에 동물 세포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하나씩 나눠 갖게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핵막이 이제 생기려고 할 겁니다. 핵막이 생기려고 할 거고 이 세포가 만약에 동물이면은 이 이후에 무슨 분열까지 같이 한다. 세포질 분열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암기, 후기, 말기까지는 핵분열이었었어요. 역시나.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여기가 이제 갈라지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갈라지면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생깁니다. 말기 이후에요.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은 딸세포가 일단은 두 개가 돼요.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난 다음에 두 개가 되는데 말기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두 개. 여기도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이 분열, 생시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통해서 뭐의 감소를 불러왔냐면은 염색체의 개수가 줄었죠. 이 그림 상황에서 봤을 때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상태에 보면은요,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일을 다시 벌여야 되냐면은 염색체가 한 번 더 쪼개져야 돼.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죠. 염색체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포인트. 어쨌든 염색체의 개수는 줄었지만 유전물질의 양은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복제가 되어 있는 거를 뭐를 하려고 이제 할 거냐면은 절반으로 쪼개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수 이분열은 유전물질, 남아있는 유전물질, 2배로 복제된 유전물질을 절반으로 쪼개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방금 앞에서 이제 얘기할 거는 감수 이분열일 거고요. 네, 감수 이분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뭐랑 차이가 아니라 체세포 분열과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감수 1분열은 염색체 개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첫 번째 1분열에서 이미 줄어들었어요. 근데 감수 2분열을 뭐를 하는 거냐면 체세포 분열과 같이 유전물질이 복제가 된 거를 절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감수 2분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단기가 없어요. 준비 기간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유전물질이 이미 복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수 1분열은 복제된 유전물질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개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은 감수 2분열은 유전물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기 없습니다. 전기 바로 갑니다. 네, 전기는 그래서 딸세포가 이제 2개가 그려질 텐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네, 전기 때 이렇게 돼 있고 이때 또 방추사도 막 나타나겠죠. 방추사 같은 것도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기로 가면은 중기 때는 여기에 있는 염색체가 어디로 모이겠어요? 가운데로 모인다고요. 가운데로 보이죠.
얘도 가운데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추사랑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관찰이 이때 제일 잘 되겠죠, 역시나. 그럼 후기 때는 뭐 하겠어요? 후기 때는 얘네들을 가를 거야. 이렇게. 여기에는 염색체를 갈라야 되겠죠. 염색 분체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갈랐어요. 그리고 방추사랑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방추사가 갈라놓은 겁니다. 실을 당겨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말기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말기 때는요, 결국은 이렇게 세포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잘못 그렸네. 네, 이런 식으로 될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한 개씩 결국 나뉘었고요. 얘도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나뉘고 여기에 이제 핵막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실이 풀어질 거야. 풀어질 거예요. 그렇게 풀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결국은 하나만 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핵막이 생기면서 사실상 하나의 세포 얘네들 이제 갈라지겠고요 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볼 건데 첫 번째로는 딸세포의 개수예요. 모세포는 하나였는데 딸세포는 결국 몇 개가 된 거야? 네 개가 된 거지. 두 번째, 염색체의 수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이게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거랑 뒤에 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부분 절반만큼 가지고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 염색체는 이 세포의 염색체는 4개였고 그리고 상동 염색체는 빨간색이었죠. 빨간색끼리 상동 염색체, 파란색끼리 상동 염색체였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절반으로 개수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전부 다.